간밤에 무슨 일이 안녕하세요, 있었을까? 앙님 여러분. 다모항 뉴스의 영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 이야기를 전달하는 철수입니다. 오늘도 앙님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소식들을 하나름 안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멀르 방글라데시의 사형 선고 소식부터 우리 커뮤니티 내부의 이야기, 그리고 카카오맵 업데이트 논란까지 정말 폭넓은 주제들을 준비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묻는 무거운 질문부터 우리 경제의 현실, 그리고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불편함까지 다채로운 시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맞습니다. 앙님들이 자유 게시판과 소모임, 그리고 새로운 소식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을 통해서 2025년 11월 18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은 소모임 게시판의 따뜻한 이야기도 함께 준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자유 게시판에 시위 유혈 진압 지시, 방글라데시 총리 사형 선고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은 무려 363개의 추천을 받으며 앙님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 시위 유혈 진압을 지시한 총리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쓴이 앙님께서는 이 소식을 접하며 국내 재판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직위원 재판부를 언급하며 지금껏 뭐 하는 건가요? 시간 끌기 정말 넌더리 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사법정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댓글 역시 이러한 정서를 잘 보여줍니다. 닉네임님께서는 최소한 사형 집행은 해야 나라 질서가 바로잡힐 것 같은데 지금 재판부 다 취소하고 새로 합시다. 최소한의 위계 질서는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며 강경한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닉네임님께서는 방글라데시가 부러운 건 처음이네요. 이게 상식인데 라고 하시며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실망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닉네임님께서는 저 판결 내린 판사의 국내 도입이요. 법은 잘못이 없죠. 시스템대로만 판결이 내려지면 직위원이나 조희대 따위가 설 자리가 없을 텐데 라고 언급하시며 시스템의 개선과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유 게시판의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TBS 작살낸 서울시 의회 학생 인권조례 폐지 기습 통과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200개가 넘는 추천을 받으며 많은 앙님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국짐 다수 서울시 의회가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하여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글쓴이 앙님께서는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제기하셨습니다. 특히 기독교 보수단체들이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하셨는데요. 사립학교 중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종교활동이나 학습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싶어 하는데 학생 인권조례가 이를 막는 부분이 있어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을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실력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댓글에서도 이러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납니다. 닉네임님께서는 싹 다 한패 아인교, 뻔하지요, 애혀라 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셨고 또 다른 닉네임님께서는 노예들로 보니까 저짓거리입니다 라며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셨습니다. 닉네임님께서는 어쩜 하는 짓들이 진짜 애들 만화에 나오는 악의 집단, 어쩜 그리 한결같이 먹은 나이값도 못하고 무식하고 못된 짓들만 골라 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라며 강한 분노를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학생 인권조례 폐지는 단순히 제도적인 변화를 넘어 교육의 본질과 학생들의 기본권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시각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자유 게시판에 기레기 시각으론 총리가 테러범이나 강패로 보이나 보죠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도 202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글쓴이 안님께서는 특정 언론이 오세훈 시장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듯한 모습을 지적하며 니들 눈에는 시민 안전이나 문화적인 가치 같은 건 없죠? 라고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언론이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옹호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시민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댓글 앙님들도 이러한 시각에 공감했습니다. 닉네임님께서는 천박한 부류들이 돈 빨리 먹으려고 서두른다고 확신합니다 라며 언론의 금전적 동기를 의심하셨고요. 또 다른 닉네임님께서는 어떤 언론사인지 왠지 보이는 것 같으면 기분 탓이겠죠 라며 특정 언론에 대한 불신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닉네임님께서는 검찰이나 사법부나 고쳤을 생각하면 안 되듯이 레거시 미디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징계와 감시가 필요, 새술은 새부대에 라고 하시며 언론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악님들은 언론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편향성과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쓴당 소모임에서 올라온 대기업은 왜 김 부장을 내보내고 싶어 하는가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은 22개의 추천을 받으며 많은 직장인 악님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글쓴이 악님께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언급하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50대 넘어간 직원을 회사가 내보내는 것을 어느 정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우리의 인식 변화를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김 부장 가족의 생계가 달린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이러한 행동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글쓴이 악님께서는 회사가 김 부장을 내보내려는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라고 명확히 진단하셨습니다. 김 부장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회사에 돈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댓글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닉네임님께서는 미국 회사의 사례를 들며 승진하고 싶은 사람은 더 오래 일하고 심지어 퇴근 후에도 일합니다. 지금 직책에 만족하는 사람은 일하는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라고 하시며 우리와 다른 직장 문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직무 만족을 존중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닉네임님께서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글이네요. 회사와 나를 동일시하면 피곤해지더라고요. 자리가 달라져도 나 자신은 변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회사와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지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김 부장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사회 직장인들의 현실과 고민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소식 게시판의 중요한 정보입니다. 카카오맵도 별점 1점 혹평 쏟아져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25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에 이어 카카오맵에서도 별점 1점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업데이트로 위치 공유 서비스 시간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네, 0입니다. 기존에는 15분, 30분, 1시간 중 위치 공유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이용자가 직접 종료하지 않으면 위치 공유가 계속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악님들 사이에서는 1점도 아깝다, 업데이트 원상복구해야 등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댓글에 보면 악님들의 불만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닉네임님께서는 임원들은 네이버 지도, 티맵, 우버 혹은 팀원이 온다 쓰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에헤라며 카카오 임원들의 실제 사용 행태를 비꼬는 유머 섞인 비판을 하셨습니다. 반면 닉네임님께서는 이건 좀 억까 같은데요. iOS도 기본 기능으로 위치 공유가 되고 하물며 인스타그램도 됩니다. 까는 사람들이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없거나 이런 기능을 모르고 살았 정도로 연배가 있는 분들이면 이해는 되는데 덮어놓고 까지는 말아야겠죠 라며 다른 관점에서 이번 업데이트를 옹호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기술 발전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닉네임님께서는 다음 맵 정말 잘 썼었는데 카카오 맵이 되고서부턴 하라며 이전 다음 맵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의 연이은 사용자 불편은 기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카카오 측의 섬세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굴러간당 소모임에서 온 따뜻한 일상 공유 글입니다. 최근 제332에 발생한 이슈라는 제목입니다. 4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글쓴이 안님께서 BMW 332 차량에서 겪으신 배터리 방전 문제를 상세히 공유해 주셨습니다. 1차 11월 7일과 2차 11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주유 후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실내 시트를 닦던 중 갑자기 전원이 나가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배터리 점프 후에도 일시적 해결에 그쳤다고 하니 상당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었을 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다른 악님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닉네임님께서는 걱정되시겠어요. 물어보니 관련 모듈까지 보증에 해당은 한다고 답은 들었어요. 그런데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죠. 헤헤. 너무 만족하고 타고 있어서 술이 잘 되면 정말 폐차전까지 타고 싶어요. 라며 위로와 함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닉네임님께서는 제302도 조금씩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곧 5년 차인데 배터리는 8년 보증이지만 진짜 딱 배터리만 보증이고 나머지 관련된 장비들은 보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카페에서 봤거든요. 디디라고 하시며 유사한 전기차 소유자로서의 공감과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소모임은 단순히 정보 교환을 넘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사법 정의부터 서울시 교육 정책, 그리고 직장인의 고민과 카카오맵의 논란, 그리고 자동차 소모임의 따뜻한 나눔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앙님들의 일상과 사회를 향한 깊은 통찰이 담긴 글들을 읽으며 저희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모항은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가는 곳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모항 뉴스 팟캐스트는 앙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희, 철수였습니다. 앙님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수고했다.